7회에서는 강소복이 윤정연을 매랑 국극단의 정식 연구생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그려진다. 이날 윤정연은 공연 중 즉흥 연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강소복은 단호하게 말한다. 윤정연, 넌 내일부터 무대에 설 수 없다. 공연을 망쳐놓고 자기가 망쳤다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내일부터 내 역할은 금이가 할 거다. 윤정연은 이에 대해 반발한다. 방금 관객들이 저한테 박수 치는 거 못 들으셨단가요? 저는 제 모든 걸 쏟아 부어 갖고 소리를 하고 연기를 했구만이라. 그래서 극장의 모든 관객들이 저한테서 눈도 못 떼고 환호해줬는디 오히려 그걸 살린 거 아니세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망쳤다는 건디요? 강소복은 냉정하게 응수한다. 그래서 망쳤다는 거다. 관객들이 그게 집중한 게 아니라 촛대인 너한테만 집중했으니까. 관객들이 좋아해줬다고? 나중에 또 천둥벌 거숭이처럼 날뛰면 제일 먼저 야유를 할 사람들이 바로 저 관객들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으면 촛대가 아니라 니마이를 맡았어야지. 하지만 윤정연은 연습에 매진하며 자명고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중 홍주라는 조명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허영서를 구하려다 다치게 된다. 홍주라는 윤정연에게 구슬하기 역할을 맡아보라고 제안하나 처음에는 주저한다. 정연아, 너가 구슬하기 역 맡아줘. 다른 연구생들은 대사를 외우지 못했어. 결국 윤정연은 구슬하기 역을 맡기로 결심하고 나선다. 허영서는 윤정연의 압도적인 연기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윤정연은 애드리브로 위기를 넘긴다. 허영서도 윤정연의 대사에 맞춰 연기하며 서로를 도와준다. 이후 강소복은 고미걸한테 가장 중요한 장면의 대사를 틀렸구나. 무대 위에서 실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어. 이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문제지. 둘 다 잘 대처했다. 구슬하기 시선 처리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사할 때 좀 더 힘을 빼도록 해라고 칭찬한다. 강소복은 윤정연에게 이제야 비로소 비워내는 연기를 할 줄 아는구나. 보결 꼬리표는 떼도 되겠다라고 말하며 정식 연구생으로 인정해준다. 윤정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저도 인자 정식 연구생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강소복은 모든 단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한다. 모두들 1년에 한 번 쿡쿡단들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이번 공연에는 이례적으로 아역이 비중 있게 들어가는데 그 아역들을 뽑는 오디션이 한 달 후에 열린다. 그 오디션에 합격한다면 문옥경과 서혜랑을 잇는 차세대 남역과 여역으로 단숨에 주목받게 될 거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왕자 아역과 공주 아역이 짝을 지어서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거다. 난 문옥경과 서혜랑의 후계자가 다른 국극단이 아닌 우리 메란에서 나오길 바란다. 특히 우리들의 왕자 문옥경의 후계자는 반드시 우리 국극단에서 나와야 한다. 명심해라. 노래, 춤, 연기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단 한 사람만 그 왕좌에 올라가 새로운 왕자가 될 수 있다. 이날 한기준은 허영서에게 너 혹시 그의 엄마가 누군지 아냐? 그의 목소리 최공선 목소리랑 똑같았다라고 말한다. 한기준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몇 군데 돌렸더니 내 짐작이 맞았다며 윤정연의 어머니가 최공선임을 알고 있었다고 전한다. 하늘이 내린 목소리니까 출발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누구는 죽어라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누구는 탤런트를 타고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면 돼. 어제 그 애는 공연을 완전히 망칠 뻔했어. 그러니까 그 애가 치고 올라오기 전에 내가 걔를 정말 꺾어 놓으면 돼. 우리 딸 엄마가 믿는다라고 압박한다. 허영서는 윤정연에게 가르쳐줘. 넌 소리 어떻게 하는지. 너는 천재라서 나처럼 연습 안 하고도 소리 잘하는 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방법 좀 알려줘. 실냐. 너희 엄마나 너 같은 천재들은 연습 안 하고도 알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니까 웃으냐라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윤정연은 우리 엄니가 최공선이라는 걸 어떻게 안 거냐라며 물었고 허영서는 우리 엄마는 내 목소리 듣자마자 알아탄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너 같은 천재들은 어딜 가나 눈에 띈다. 이거지라고 대답한다. 참 신기하다.
단장님도 방송국 사람도 내가 소리하는 걸 듣자마자 내가 최공선 딸인 걸 알았다고 했다. 요즘 내가 뭐가 제일로 무서운지 아냐. 평생 어머니 그림자에서 못 벗어날까봐. 내가 소리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공선만 생각할까 봐. 그게 무섭다. 근데 나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냐. 최공선은 최공선이고 윤정년은 윤정년이란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윤정년은 어머니 그늘에 가려지는 거 무섭다고 그만둘 거 아니면 난 앞만 보고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너도 앞만 보고 가라. 내가 지금껏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은 다 오롯이 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라고 허영서를 위로한다. 서해랑은 문옥경의 기사를 막기 위해 여러 수작을 부린다. 고대일은 무대 조명을 고의로 망가뜨리려 하다가 들키고 결국 공연 도중에 회계장부와 금고를 훔쳐 도망친다. 서해랑은 고대일에게 먼저 연락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그 대가로 기자 명단을 받는다. 그동안 관리한 기자 명단이다. 이렇게까지 문옥경 기사 막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서해랑은 다들 현실을 잊고 싶어서 국국을 본다. 실제 옥경이가 어땠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옥경이는 왕자로 남아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이어 서해랑은 문옥경에게 또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냐. 그 친구들 만나는 거 싫다. 그 친구들 만나고 오면 며칠씩 마음 뜬 사람처럼 굴지 않냐고 항의한다. 문옥경은 내가 국국에 마음 뜨면 걔네들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며 내가 정년이 영서, 주란이를 몰아내려고 할수록 나도 국국단에서 마음 뜬다. 단장님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아직 너한테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어서다.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서해랑은 넌 걔들이 성장하니 흥분된다고 했지? 난 아니다. 걔네는 경쟁 상대고 적이다. 호랑이 새끼들이다. 걔들이 우리 자리 위협하면 내주고 말 거냐.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서해랑은 문옥경과 함께 메란 국국단에서 영원한 왕자와 공주로 남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야망과 경쟁심은 점점 더 강해져 윤정년과 같은 신인들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8회에서는 윤정년이 절친 홍주란이 허영서를 선택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허영서는 홍주란에게 벌써 오디션 윤정년이랑 하기로 한 거 아니지? 나한테도 기회를 줄래? 다른 애들은 필요 없다. 너랑 해야 최고의 무대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에 홍주란은 고민에 빠진다. 조금만 시간을 줄래? 라며 윤정년과 허영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윤정년은 홍주란에게 평강공주는 딱 역할이 너 같더라. 나는 창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걱정이다. 내일 아침부터 같이 연습하자며 연습을 제안하지만 홍주란의 선택은 허영서였다. 연습 시작하자. 너랑 같이 오디션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홍주란의 모습에 윤정년은 상심하게 된다. 윤정년은 홍주란을 찾아가 왜 내가 아니고 영서냐. 뭐 때문에 나 팽개치고 영서랑 하는 거냐고 질문한다. 홍주란은 난 내가 무서워. 저번처럼 내가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해 버릴까봐. 그럴 때 넌 내 역할도 상대역도 무대도 잡아먹는다. 남는 건 윤정년 너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홍주란은 계속해서 넌 통제를 배워가는 단계다. 넌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 내가 해랑 선배처럼 대처할 자신이 없다며 영서는 안정적이다. 계산해서 연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서에게 의지할 수는 있지만 너한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해 윤정년을 충격에 빠뜨린다. 이후 윤정년은 나도 오디션이 간절하다며 손을 내밀어 온 박초록과 짝을 이루어 오디션에 나가기로 결심한다. 문옥경과 서해랑의 후계자를 뽑는 오디션에서는 남녀 역할이 한 쌍을 이뤄야 했고 윤정년과 허영서가 모두 홍주란과 짝을 이루길 바랐지만 결국 홍주란의 선택은 허영서였다. 홍주란은 윤정년에게 난 내가 무서워라고 다시금 말하며 윤정년이 무대에서 실수를 하면 자신이 대처할 자신이 없는 반면 허영서는 계산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윤정년에게 박초록이 나도 오디션이 간절하다. 내가 보는 너는 같은 실수 2번 할 사람이 아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실력이 좋아지는 게 너라며 손을 내밀었다.
허영서의 어머니는 과거 소리 천재 최공선의 딸 윤정년과 자신의 딸 중 누가 더 재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결심하며 오디션 심사위원을 맡기로 했다. 그녀는 딸의 차례에는 점수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단장 강소복은 고대일이 돈을 들고 도망가며 합동 오디션과 공연을 성공시켜야 하기에 성악 천재 한기주의 딸 허영서와 소리 천재 최공선의 딸 윤정년이 오디션에 나온다고 홍보했다. 사람들은 두 천재 소녀의 대결과 문옥경과 서혜랑의 후계자가 나온다는데 주목했다. 문옥경의 팬들은 후계자 결사 반대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혜랑은 오디션 짝을 이룬 윤정년과 박초록에게 너희 긴장 좀 해야겠다. 영서랑 주란이 호흡이 잘 맞더라고 자극한다. 서혜랑은 호흡이 잘 맞으면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며 허영서의 기본기가 탄탄하니 자기 연기는 물론 남의 연기도 받쳐줄 실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넌 영서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며 넌 소리 하나는 잘하잖아. 창이 어려우니 창으로 승부를 봐라. 뒷산에 동굴이 있다. 동굴 벽을 보고 소리를 해라. 벽에서 튕겨 나오는 내 소리를 들으며 피를 토할 때까지 하루에 수백 번 반복해라. 보름만 해도 넌 득음하게 될 거다. 그럼 영서가 날고 기어도 꺾을 수 있다. 이러다 영서에게 밀리면 넌 영영 끝이다고 도발한다. 박초록은 윤정년에게 해랑 선배 말 듣지 마라. 그런 식으로 단시간에 목을 혹사시켰다가는 큰일 난다고 조언했지만 윤정년은 허영서와 홍주란의 소리를 듣고 더 초조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결국 윤정년은 동굴에 가서 목을 혹사시키기로 결심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허영서가 동굴까지 찾아가 윤정년을 말리지만 윤정년은 나는 소리가 바닥이고 하늘이라 무너져 버리면 발밑이 벼랑이라고 절규하며 듣지 않는다. 강소복은 소리에 집착하는 윤정년의 모습에서 과거 피를 토하던 최공선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리지만 소용없었다. 윤정년은 열이 나고 몸이 아플 때까지 산에서 소리를 하다가 결국 오디션에도 늦게 된다. 박초록은 윤정년에게 해랑 선배는 너한테 왜 그런 방법을 알려준 거냐고 원망한다. 그 말을 들은 문옥경은 서혜랑의 덫을 알게 되고 정년이에게 피를 토할 때까지 독공하라고 부추겼어. 너 정말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나라며 분노한다. 서혜랑이 난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다. 선택은 정년이가 했다고 말하자 문옥경은 아니 넌 덫을 놓은 거다. 궁지에 몰린 정년이가 걸려 들어갈 걸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일침한다. 이후 윤정년은 오디션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끝까지만 부를 수 있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던 중 윤정년은 갑자기 맑은 소리를 내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그녀의 상태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